65세 남자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홀로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떠돌며 붕어 낚시를 하는 동안 그의 낚싯대 끝에는 여전히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남아 있었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인생은 계속되고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오며 결국 그가 찾은 건 붕어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남 구례의 작은 시골 마을.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65세 한상도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밥 2공기, 젓가락 2짝, 반찬은 4가지, 그리고 한쪽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지만 상도는 여전히 2사람분의 저녁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목에 걸리고 텅 빈 집안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예전과 똑같은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나 대신 꼭 낚시하러 다녀요. 그게 당신답잖아요. 병상에 누워 힘없이 웃던 그녀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상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정작 아내가 떠나고 나니 낚시는커녕 집 밖을 나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운수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살았던 상도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낚시를 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2사람은 함께 캠핑카를 고르고 낚싯대를 사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도는 결심을 합니다. 창고에 묵혀둔 캠핑카를 꺼내기로 한 것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차체를 보며 상도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차 문을 열자 아내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낡은 의자를 손질하며 상도는 중얼거립니다. 당신 아직도 이 냄새 나네. 캠핑카 내부 곳곳에는 아내가 붙여둔 메모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냄비는 왼쪽, 가스버너는 밑칸, 물통은 뒤쪽 수납함. 아내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메모들을 보며 상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지를 털고 기름을 갈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시게요? 상도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좀 돌아다니려고요.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상도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제 좀 가보자. 캠핑카는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가고 상도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바라봅니다. GPS도 없이 그저 감으로 길을 달립니다. 목적지는 회덕 저수지, 젊은 시절 아내와 처음 낚시를 갔던 그곳입니다. 국도를 따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합니다. 논밭 사이로 난 길, 산자락을 끼고 도는 구불구불한 도로, 작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상도는 속도를 줄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회덕 저수지에 도착합니다. 물가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저수지 한쪽에서 누군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상도를 보더니 손을 흔듭니다. 혼자야? 요즘 혼자 오는 사람 드물지. 상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인은 자신을 춘식이라고 소개하며 옆자리를 권합니다. 2사람은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말없이 물을 바라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춘식이 맥주 한 캔을 건넵니다.
하나 하시게. 이런 날엔 이게 최고지.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물 위로 달빛이 반짝입니다. 춘식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나도 혼자 다니는 지 오래됐어. 아내는 작년에 보냈고. 상도는 놀라 춘식을 바라봅니다. 춘식은 담담하게 웃으며 계속 말합니다. 처음엔 집에만 있었는데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상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이 차 원래는 둘이 타려고 샀거든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럼 아직 둘이 타고 있는 거네. 상도는 그 말에 뭉클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춘식은 젊은 시절 군인이었고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와는 중매로 만났지만 50년을 함께 살며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냅니다. 운수업을 하며 평생 바쁘게 살았고 아내에게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시켜준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입니다. 춘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니는 거면 된 거 아닌가. 약속은 지키는 거잖아. 상도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슬퍼집니다. 혼자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춘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혼자가 아니지. 당신 차에 그 사람 흔적이 가득하잖아. 그게 함께 다니는 거야. 밤이 깊어 두 사람은 각자의 캠핑카로 돌아가고 상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춘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음 날 새벽 상도는 일찍 일어나 낚시 준비를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저수지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합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찌를 바라보며 상도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내는 낚시 초보였고 붕어를 한 마리 잡았다가 너무 놀라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쉬워하며 울먹였고 상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잡으면 되지. 붕어는 기억해. 돌아와. 회상에서 깨어나니 찌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도는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찌가 물속으로 빠르게 잠기는 순간 상도는 낚싯대를 들어 올립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무게감, 물 위로 끌어올린 것은 손바닥만 한 붕어입니다. 햇살이 비늘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상도는 붕어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건 당신 거야. 붕어를 물에 다시 놓아주며 상도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저수지에서 보낸 후 상도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다음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고 그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캠핑카를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상도가 차에서 내리자 아이가 다가와 묻습니다. 아저씨 혼자 살아요? 상도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혼자 다녀.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캠핑카 안을 구경하고 싶어 합니다. 상도는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와 봐. 아이의 이름은 현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현우는 캠핑카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합니다. 여기서 자는 거예요? 요리도 해요? 질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상도는 하나하나 대답해주며 낚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현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저도 낚시해보고 싶어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일 같이 가볼까? 다음 날 아침 상도와 현우는 함께 근처 개울로 향합니다. 상도는 현우에게 낚싯대 잡는 법, 미끼 다는 법, 기다리는 법을 천천히 가르쳐 줍니다.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하고 물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현우의 찌가 움직입니다. 아저씨, 뭔가 있어요. 상도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현우는 조심스럽게 낚싯대를 들어 올리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현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점심때가 되자 상도는 캠핑카로 돌아가 라면을 끓입니다. 현우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상도는 조용히 라면을 끓이며 현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누군가 캠핑카 쪽으로 다가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현우를 찾습니다. 현우야, 여기 있었구나. 여성은 상도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 아이가 낯선 사람한테 폐를 끼쳤네요. 상도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 나이 때 혼자 놀러 다니길 좋아했거든요. 여성은 자신을 진이라고 소개하며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현우의 엄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도는 그 사정을 짐작하고 라면 한 그릇을 더 끓여 권합니다. 같이 드세요. 진이는 사양하다가 결국 함께 앉아 라면을 먹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후로 상도는 며칠간 그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현우는 방과 후면 캠핑카로 찾아와 상도와 시간을 보냅니다. 진이는 식당 일이 바쁘지만 틈틈이 상도에게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상도는 때때로 식당에 들러 설거지나 청소를 도와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궁금해하고 혹시 두 사람이 사귀는 건 아닌지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상도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상도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진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현우한테 아저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상도는 진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한텐 그저 사람이 필요한 거지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우 같은 아이가 당신 같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진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상도는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현우는 아쉬워하며 묻습니다. 아저씨, 다시 올 거예요? 상도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붕어 잡으러 오면 또 보자. 캠핑카를 정리하던 중 상도는 수납함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에는 상도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건 아내의 글씨입니다. 상도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냅니다. 편지에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혼자라도 괜찮을 거예요. 낚시하듯 인생도 기다림이니까. 내가 없을 때도 물 위엔 우리가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참을성으로 다시 살아갈 거라 믿어요. 나는 당신이 웃으며 사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붕어를 잡으면 한 마리는 나를 위해 놓아줘요. 그럼 나도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상도는 편지를 읽으며 밤새 운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상도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도는 개울로 가서 낚시를 합니다. 붕어 한 마리를 잡고 그것을 물에 다시 놓아줍니다.
이건 당신이 잡은 거니까. 물속으로 사라지는 붕어를 바라보며 상도는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눈이 내리고 강가는 하얗게 물듭니다. 상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낚시를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낚싯대를 놓지 않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찾아옵니다.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그림 속에는 캠핑카와 강가에서 낚시하는 사람, 그리고 물 위를 헤엄치는 붕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상도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래, 이젠 혼자가 아니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상도의 건강은 점점 약해집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진이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혼자 계시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입원 치료를 권하지만 상도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병원을 나온 상도는 다시 저수지로 향합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낚시입니다. 얼어붙은 저수지 가장자리 상도는 얼음을 깨고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손끝이 시립니다. 하지만 상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찌를 바라보며 상도는 평생을 회상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던 날들, 아내와 함께한 소소한 일상, 은퇴 후 꿈꾸던 여행,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찌가 천천히 흔들립니다. 상도는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찌가 물속으로 빠르게 잠기지만 상도는 낚싯대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 속에 앉아 물결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눈부십니다. 상도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물 위로 잔잔한 파문이 퍼지고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옵니다. 진이와 현우는 저수지를 찾아옵니다. 캠핑카는 이미 자리에 없고 대신 나무판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한 사람이 물 위에서 평안을 찾다. 현우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이제 하늘에서 낚시하겠네. 진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그리고 붕어가 올라올 때마다 웃을 거야. 두 사람은 물가에 앉아 한참을 수면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일렁입니다. 수면 위로 낚싯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쏘이고 저수지는 다시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선가 붕어가 물 위로 뛰어오르고 찰랑하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채웁니다. 상도는 이제 이곳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 위에, 바람 속에,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